과학의 발달로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일어나곤 하지요. 이런 일을 재미있게 다룬 영화가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반복되는 삶에 지친 주인공이 자신의 일을 대신할 복제인간을 만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회사용 복제인간과 가정용 복제인간을 만들어 일을 맡기고 주인공은 꿈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열심히 일하던 복제인간들이 점점 게을러지면서 여자친구와 데이트하거나 놀러 다니는 등 자기가 좋은 일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하여 복제인간 문제를 한번 가볍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일어나곤 하지요. 이런 일을 재미있게 다룬 영화가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반복되는 삶에 지친 주인공이 자신의 일을 대신할 복제인간을 만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회사용 복제인간과 가정용 복제인간을 만들어 일을 맡기고 주인공은 꿈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열심히 일하던 복제인간들이 점점 게을러지면서 여자친구와 데이트하거나 놀러 다니는 등 자기가 좋은 일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하여 복제인간 문제를 한번 가볍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맞춤하기 문제를 그렇게 나쁘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맞춤아기를 낳은 것은 죽어가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머니는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맞춤아기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기는 하지만 맞춤아기 본인은 어떻게 됩니까? 몸의 일부가 필요하니까 너를 만들었고 필요하니까 너의 몸의 일부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맞춤아기 본인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물론 그 아이에게는 충격이겠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돈을 벌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맞춤아기 문제를 그렇게 나쁘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맞춤아기를 낳은 것은 죽어가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머니는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맞춤아기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기는 하지만 맞춤아기 본인은 어떻게 됩니까? 몸의 일부가 필요하니까 너를 만들었고 필요하니까 너의 몸의 일부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맞춤아기 본인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물론 그 아이에게는 충격이겠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돈을 벌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최근에 맞춤아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기를 필요에 따라, 그러니까 아기의 신체의 일부가 필요하니까 아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손상하는 일로 누구나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점이 있지만 맞춤아기는 돈을 벌거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집에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둘째 아이를 낳으면 둘째 아이의 골수로 큰아이의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어머니가 맞춤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할까요? 맞춤아기는 엄마가 내린 어쩔 수 없는 결정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비인간적,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럼 불치병에 걸린 아이를 위해 맞춤아기를 만들어 필요하다면 맞춤아기의 몸의 일부를 빼내고 잘라내어 다 쓰자는 것입니까? 비록 영화 속이기는 하지만 맞춤아기로 태어난 아이가 그 사실을 알고 고통을 받다가 어머니를 고소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맞춤아기로 태어난 아이에게도 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저도 맞춤아기가 윤리적인 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치료 방법이 있는데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방법을 쓰지 못하게 하고 한 인간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인간적일까요?
제가 맞춤하기에 대해 좀 더 열린 생각을 하자고 하는 이유는 맞춤하기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욱더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맞춤하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기를 필요에 따라, 그러니까 아기의 신체의 일부가 필요하니까 아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손상하는 일로 누구나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점이 있지만 맞춤하기는 돈을 벌거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집에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둘째 아이를 낳으면 둘째 아이의 골수로 큰 아이의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어머니가 맞춤하기를 낳지 않으려고 할까요? 맞춤하기는 엄마가 내린 어쩔 수 없는 결정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비인간적,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럼 불치병에 걸린 아이를 위해 맞춤하기를 만들어 필요하다면 맞춤하기의 몸의 일부를 빼내고 잘라내어 다 쓰자는 것입니까? 비록 영화 속이기는 하지만 맞춤하기로 태어난 아이가 그 사실을 알고 고통을 받다가 어머니를 고소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맞춤하기로 태어난 아이에게도 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저도 맞춤하기가 윤리적인 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치료 방법이 있는데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방법을 쓰지 못하게 하고 한 인간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인간적일까요? 제가 맞춤하기에 대해 좀 더 열린 생각을 하자고 하는 이유는 맞춤하기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욱더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의 대부분의 발명품들은 생활 속의 불편함을 고치려는 노력 속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것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잘못 쓴 것을 지우거나 고치는 데에 쓰는 물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우개 달린 연필은 연필로 뭘 쓸 때 꼭 지우개를 따로 챙겨야 하는 불편함을 느낀 어떤 사람이 지우개를 연필에 붙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나왔다고 하고요. 수정액은 오타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될까 걱정하던 어떤 여비서가 흰색 물감을 감춰두고 쓰다가 이 아이디어를 제품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의 대부분의 발명품들은 생활 속의 불편함을 고치려는 노력 속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것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잘못 쓴 것을 지우거나 고치는 데에 쓰는 물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우개 달린 연필은 연필로 뭘 쓸 때 꼭 지우개를 따로 챙겨야 하는 불편함을 느낀 어떤 사람이 지우개를 연필에 붙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나왔다고 하고요. 수정액은 오타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될까 걱정하던 어떤 여비서가 흰색 물감을 감춰두고 쓰다가 이 아이디어를 제품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요. 최근 시내에서 열린 한 전시회에서는 생활 속의 아이디어로 만든 여러 가지 발명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 발명품들은 대부분 일상생활 속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고려해 만든 것들이라고 합니다. 생활과학부 김지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상적인 일들이 습관화되어 불편을 별로 느끼지 않고 생활하는데요. 이번에 전시된 발명품들은 생활 속의 아주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을 위해 만들었다는 특수 수영복입니다. 입고만 있어도 물에 뜰 수 있는 이 수영복은 한 발명가가 구명조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자동으로 살균되는 위생버스 손잡이, 쉽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강의실용 의자, 버스의 남은 좌석을 알려주는 시스템 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발명가를 만나보았습니다. 저는 버스의 남은 좌석을 알려주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하면 내가 탈 버스에 앉을 자리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특히 피곤해서 앉아서 가고 싶을 때는 이 버스를 타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버스를 타야 하는지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이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백화점 주차장에 가보면 몇 자리가 남아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 장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발명품들은 하나같이 실용성에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는데 요즘의 웰빙 추세를 반영한 건강 관련 작품도 많이 눈에 띕니다. 이들 중 상당수 발명품들은 머지않아 상품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발명이라고 하면 되게 거창한 물건을 떠올리는데 이번에 전시된 발명품들을 보니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한국 발명품 전시회는 국내외 우수 발명품 100여 점을 모아 5월 말까지 코엑스에서 계속됩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요. 최근 시내에서 열린 한 전시회에서는 생활 속의 아이디어로 만든 여러 가지 발명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 발명품들은 대부분 일상생활 속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고려해 만든 것들이라고 합니다. 생활과학부 김지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상적인 일들이 습관화되어 불편을 별로 느끼지 않고 생활하는데요. 이번에 전시된 발명품들은 생활 속의 아주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을 위해 만들었다는 특수 수영복입니다. 입고만 있어도 물에 뜰 수 있는 이 수영복은 한 발명가가 구명조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자동으로 살균되는 위생버스 손잡이, 쉽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강의실용 의자, 버스의 남은 좌석을 알려주는 시스템 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발명가를 만나보았습니다. 저는 버스의 남은 좌석을 알려주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하면 내가 탈 버스에 앉을 자리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특히 피곤해서 앉아서 가고 싶을 때는 이 버스를 타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버스를 타야 하는지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이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백화점 주차장에 가보면 몇 자리가 남아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 장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발명품들은 하나같이 실용성에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는데 요즘의 웰빙 추세를 반영한 건강 관련 작품도 많이 눈에 띕니다. 이들 중 상당수 발명품들은 머지않아 상품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발명이라고 하면 되게 거창한 물건을 떠올리는데 이번에 전시된 발명품들을 보니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한국 발명품 전시회는 국내외 우수 발명품 100여 점을 모아 5월 말까지 코엑스에서 계속됩니다.